자, 마지막 속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속성은요, 쉽게 말하면은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의 기본 특성을 잡아주는 애예요.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의 특징. 블록 레벨은 문단으로서 존재하고 인라인 레벨은 문장으로 존재하죠. 자,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일 때 각각 기본값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가 문단과 문장으로 구별이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에 블록이라고 적용을 하면은 얘가 이제 문단처럼 구성이 됩니다. 이 블록의 특징은요, 위드스 헤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이라고 부여하면은 문장처럼 구성이 되고요, 위드스 헤이트가 적용이 안 됩니다. 또한 마진, 탑, 보통, 패딩 같은 경우도 패딩, 탑, 보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인라인 블록은요, 크기 지정이 가능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아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이라고 부여하면은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화면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속성의 논 값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어떤 항목들의 배치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플렉스는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요 경우 한 가지만 별도 단원으로 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12단원 디스플레이 1이라고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 2 해서 플렉스가 좀 나중에 나와요. 왜냐면 이 플렉스라고 하는 게 CSS에서 추가된 지가 좀 얼마 안 되는 속성이고요. 예제양이 좀 많아요. 요 단어는. 그래서 플렉스만 아마 하루가 꼬박 들어갈 거예요. 그 밖에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셀 이런 속성이 있는데 플렉스가 생기면서 지금은 거의 안 쓰이는 속성이 돼버려서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이후에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얘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플렉스만으로도 충분히 그리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드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얘도 배제를 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속성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HTML 단에서 div 태그를 연속으로 2개를 걸었고요. 스팬 태그를 연속으로 2개를 걸었습니다. 각각 div와 스팬 태그 배경 색깔 다르게 주고요. div 태그와 스팬 태그에 width 300, height 150을 줬어요. 일단 얘만 잠깐 빼고요. 사이즈 준 거 잠깐 빼볼게요. 그러면 div 태그는 문단으로 구성되니까 아래로 줄바꿈돼서 표시가 되고요. 스팬 태그는 문장으로 구성되니까 옆으로 배치가 되죠. 사이즈를 주면은 div 태그는 사이즈를 먹는데 스팬 태그는 사이즈를 안 먹어요. 문장 요소는 크기를 원래 안 먹어요. 근데 여기다가 div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주고 스팬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주면은 지금 살펴본 이 특성이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문단 요소가 문장처럼 배치되고요. 문장 요소가 문단처럼 배치가 되고 사이즈가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블록 레벨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값이 암묵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 레벨 요소라고 부르는 거고, 인라인 요소한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값이 암묵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거를 강제로 특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서로. 자, 바디 태그의 기본 글자 크기, 컨테이너라는 요소입니다. 최상단 div 태그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부여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글자가 가운데 배치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글자가 배치됐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박스한테 위드스 헤이트를 400에 300으로 부여하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0에 300으로 사이즈가 잡혀 있으니까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진 채로 이제 문단으로 구성이 된 거죠. 자, 시각적으로 좀 구별하려고 홀수 요소한테 배경 색깔 주황색, 짝수 요소한테 배경 색깔 파란색을 부여했어요. 그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점 박스, 모든 박스라는 갖는 클래스를 얘네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줍니다. 그러면 사이즈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네가 문장처럼 배치가 돼요. 이렇게 가로 배치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없으면 문 단위예요. li 태그, 아니, 제가 지금 div 태그를 놓은 거잖아요. div 태그는 원래 문단 요소니까 이렇게 아래로 나열이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으로 바꾸면 문장처럼 구성이 되니까 가로로 배열이 되지만 사이즈 특성은 모두 잊어버려요. 근데 인라인 블록이라고 주면은 사이즈 특성을 모두 가져가면서 문장처럼 가로로 배치돼요.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여기에 나오는 요 약간의 여백. 이 여백은 우리가 HTML 태그 작성하면서 태그하고 태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라인을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바꿈하고 띄어쓰기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HTML을 그냥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백이 띄어쓰기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모든 여백을 없애고 HTML 코드를 다 한 줄로 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줄바꿈을 없애버린 곳은 딱 붙었고 줄바꿈을 하고 있는 곳은 띄어쓰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저걸 없애기 위해서 마진 상하로는 0, 좌우로 마이너스 4픽셀 정도 줍니다. 그럼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주변 애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만큼의 여백이 사라지는 거죠. 딱 붙었죠. 그럼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그림 하나 놓고 설명글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의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겠죠.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플로트라는 속성이 나와갖고 플로트라는 속성으로 이걸 꾸몄어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방법도 웬만해서는 잘 안 쓰고요. 플로트라는 속성도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히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라인 블록이라는 특성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예제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치할 때는 플렉스라는 속성을 씁니다.
네. 마진 마이너스 4픽셀 주셨는데 그 값은 거의 고정 딱 붙이려면 마이너스 4를 주는데 기본. 워드 스패싱을 따로 안 건드리는 이상은 고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워드 스패싱이라는 값이 띄어쓰기 하나의 그 여백을 의미했거든요. 그거를 안 건드리는 이상은 거의 고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제가 지금 아무 쇼핑몰이나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요 컨텐츠 하나를 대표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요. 실제로 요 영역 하나를 찍어 볼게요. 링크 적용돼 있고 밑에는 이걸 다 목록으로 따로따로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니까 요 영역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링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는 기본적으로 그림이랑 글자 딱 위에만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클릭되죠? 글씨 클릭되죠? 근데 그 옆에서 글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클릭이 안 돼요.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이니까 클릭이 되고 글자 위는 클릭이 되고 아까 좀 전에 쇼핑몰 여기가 클릭이 안 됐었죠.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면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도 좀 전에 손 커서 보셨죠? 클릭되게끔 이렇게 바꾼다고요. 지금 여기 빈 공간에다 마우스를 올려도 벌써 링크가 작동하는 것처럼 글자에 밑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A 태그에다가 width하고 height 값을 주면은 그 사이즈 영역 안에선 다 클릭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조금 꼼꼼하게 만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예요. 자, 링크를 제가 4개를 배치했고요. 클래스 속성 부여했습니다. 링크의 글자 크기 40, 라인 웨이트 40픽셀, 굴림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링크가 이렇게 4개 들어가 있고요. 자, 라인 웨이트가 40이니까 A 태그 하나에 마우스 올렸을 때 한 줄 높이가 가상의 40픽셀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패딩, 상하형, 좌우 15픽셀 부여합니다. 그러면 좌우 여백이 생기니까 얘네가 15픽셀씩 이렇게 여백을 가져가겠죠. 마진 같은 경우는 요 경우에 겹치지만 패딩은 안 겹쳐요. 요 사이가 지금 30이 된 거예요.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꿔주고요. 밑줄 없앱니다. 넓이를 오토로 주고 높이를 40으로 주면은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문장 요소예요. 사이즈 안 먹습니다. 지금 제가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width, height가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죠. 자, 개발자적으로 여러분 width하고 height 자체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약간 흐릿하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오네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속성으로 인해 위드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요소는 사이즈 백날 줘봐야 안 먹습니다. 그럼 사이즈 주려면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 돼요. 그러면 기본 특성이 문 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쪼르르 나열되어 있던 애들이 세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 영역 안에서는 자, 지금 A 태그의 영역이 지금 이 파란색 영역이 된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클릭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마우스 커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조금 더 꾸며볼게요. 하단 테두리를 1픽셀씩 줍니다. 하단에 이렇게 점선으로 테두리가 갔어요. 그러면은 모든 링크의 아랫방향으로 테두리를 줬으니까 위에가 뚫려있죠.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서 AND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한테만 상단 테두리를 덮어줍니다. 위에 뚜껑 하나 덮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요소만 따로 상단 테두리를 준 이유가요. 아예 처음부터 하단이랑 상단 테두리를 같이 주면 위아래가 다 되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링크가 상단 테두리, 하단 테두리. 두 번째 링크도 상단 테두리, 하단 테두리. 이렇게 가니까 사이사이에는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두 개가 겹쳐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두꺼워요.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위에랑 여기 사이사이가 테두리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테두리를 아랫방향으로만 줘서 하나씩만 나오게 한 다음에 첫 번째 것만 별도로 뚜껑을 덮어준 거예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보더 탑으로 해서 다 위쪽 테두리만 준 다음에 마지막 거 아래만 막아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숨어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줄의 높이가 지금 40픽셀로 잡혀있죠. 얘가 라인에이트였죠. 이거 빼볼게요. 자, 박스의 높이가 40픽셀이 된 거예요. 블록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 정렬이에요. 근데 라인에이트를 40으로 주면은 한 줄의 높이 40픽셀 영역을 잡고 텍스트가 거기서 가운데 배치되는 거였죠. 자, 박스 높이랑 라인에이트가 동일하면 텍스트가 세로 중앙 배치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일 때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CSS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생뚱맞는 애들끼리 결합됐을 때 진짜 이상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와요. 이런 조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CSS가 좀 심오해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의 응용, 링크 영역 확장. A 태그한테 width, height를 부여하면 그만큼 클릭 가능한 영역이 확장되고요. 태그가 인라인 레벨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지정해야만 이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예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제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조금 더 응용해봤습니다. 아, 여기 속성 하나 빠졌네요, 참. 자, 점 링크라는 속성을 갖는 애한테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호버,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노란색.
자, 요번에는 A 태그 안에 텍스트 종류를 2개를 놨어요. 제목하고 설명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왜 가끔 클릭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제목 있고 밑에 간단한 설명글이 있어서 요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봤을 때 A 태그는 HTML 분류상 인라인 요소, 즉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 문단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A 태그는 인라인 레벨 요소밖에 포함을 못 시켜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A 태그 안에다 하도 해외방칙한 걸 많이 넣다 보니까 HTML 표준 단체에서 얘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A 태그에 한해서 안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됩니다 라고 나중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A 태그 안에 뭐 H1 태그 넣는 경우도 많고 div 태그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은 이 경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대로면은 스팸 태그를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A 태그는 문장이니까 그냥 다 이렇게 옆으로 쪼르륵 배치가 됩니다. 자, A 태그의 글자 크기 16, 굴림, 상단 여백 10, 좌우 여백 15, 글자 크기 검정, 밑줄 없앴습니다. 좌우 여백은 생기지만 상하 여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인라인 요소는 좌우 여백은 생기지만 상하 여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이 A 태그 단위로 문단으로 구성되니까 상하 여백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단 단위로 여백 없죠? 패딩, 상하 여백 주면은 상하로 이제 여백이 생기죠. 블록 레벨만 상하 여백이 적용을 합니다. 자, 넓이는 가득 채우고 높이는 컨텐츠만큼 작게끔 했어요. 아까랑 접근 방법이 이제 여기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아래쪽 테두리를 1픽셀씩 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만 위에 뚜껑을 닫았습니다. 사이사이에 구분선 들어갔죠?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여기까지는 아까랑 비슷해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스팸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꿉니다. HTML 한 다음에 설명글. 원래 스팸 태그였으니까 한 줄로 구성됐는데 이 스팸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문단처럼 줄바꿈이 됐어요. 이제 스팸 태그 서브젝트, 설명글 DSC 각각 크기만 좀 잡아줄게요. 자, 일단 스팸 태그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바꿈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삐져나갑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으로 주면은 삐져나가죠. 자, 오버플로우 히든 오늘 본 거죠. 삐져나가는 애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잘려요. 실제로 삐져나간 만큼. 여기에다가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를 같이 주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말줄임 처리해서 자르죠. 가로폭에 상관없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스팸 태그인데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 위쪽에 제목이에요. 글자 크기 굵게 폰트 사이즈 16. 그러면 이렇게 좀 굵어졌어요. 그리고 아래쪽 패딩을 5픽셀 정도 줬으니까 아래쪽에다 여백이 생기니까 그만큼 밑에 텍스트 좀 밀어내겠죠. 자, 밑에 있는 설명글은 글자 크기 12픽셀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투라인 형태의 제목 컨텐츠가 구성이 되죠.
자,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요거 속성 하나하나를 다 지워놓고서 한 줄씩 다시 적용해가면서 바뀌는 과정을 보여드리잖아요. 실습하실 때도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코딩한 다음에 이제 결과 확인하시면 중간에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CSS 틀리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어디 틀렸다고 잡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CSS 연습하실 때는 한 줄씩 기입하시면서 이게 화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실습 예제 정리되시면은 자리 바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셔서 따로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4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세요.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